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보다 타르가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당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 조사와 배치되는 해외 연구 사례가 나와 관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은 새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입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담배 규제 정책 포럼. 포럼에서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나오키 코노키타 박사는 담배 배출물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반 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 타르 성분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나오키 박사는 타르는 관련형 전자담배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관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중 식약처가 타르로 통칭한 물질 대부분은 의약품에 쓰이는 물질인 글리세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르는 담배 연기를 구성하는 물질 중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로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타르가 많아 유해성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 입장에서도 덜 위해하거나 더 위해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타르 성분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유해 성분이 그 안에 더 들어있을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관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정부가 타르 수치가 높다는 것만 강조하고 WHO가 저감화를 권고한 유해물질 감소는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분석한 11개 유해 성분 중 타르를 제외한 10개 성분 모두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함유량이 적게 검출됐습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6개 성분은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80% 이상 낮았습니다. 타르도 과열하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고려해 측정 방법을 달리하면 식약처 조사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학계 중론입니다. 필립 모리스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식약처를 상대로 관련형 전자담배 분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방법은 아마 자기 회사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분석법이나 임상 데이터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 유해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